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속의 음악을 이야기해보고 감독과 주연 배우를 알아보는 오늘의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영화 감독 브레이크 에드워드는 가볍거나 어두워질 수 있는 원작 소설의 분위기를 할리우드 특유의 낭만적이고 세련된 로맨틱 코미디로 탄생시켰는데 오드리의 힘이 크죠. 영화의 시작은 뉴욕의 이른 아침, 검은 선글라스에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홀리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명품 보석상인 티파니죠. 홀리가 뉴욕 티파니 본점 창문을 들여다보며 커피와 크루아상을 먹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그녀에게 티파니는 세상에 온갖 불안이 사라지는 완벽하고 안전한 공간이죠. 사실 홀리는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이름 없는 고양이와 살며 부유한 남성들과의 데이트를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고 용돈을 받아 생활합니다.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마피아 보스를 면회하고 그의 메시지를 바깥으로 전달해 주는 대가로 주당 $100를 받기도 합니다. 어느 날 홀리의 아파트 2층으로 작가 지망생 폴이 오는데 폴은 만남부터 엉뚱하고 분방한 홀리에게 매력을 느끼죠. 폴을 자신의 남동생 프레드와 닮았다는 이유로 프레드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홀리는 자유분방하고 기타를 치며 문 리버를 부르는 등 매력적인 모습으로 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파트 1. 서로 상처를 알아채다. 두 사람은 홀리의 집에서 열린 난장판 같은 파티를 겪으며 서로 결핍을 알아챕니다. 폴은 홀리가 돈만 밝히는 속물처럼 보여도 사실은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어느 날 홀리의 아파트 앞에 중년 남성이 나타납니다. 사실 홀리의 본명은 룰라메로 14살 때 고아가 되어 남동생 프레드와 함께 굶기 직전 수의사했던 닭에게 거두어졌습니다. 닭은 그녀를 치료해주고 아내로 맞이했으나 더 넓은 세상을 동경하던 홀리는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뉴욕으로 도망쳐 온 것이죠. 딕은 홀리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하지만 홀리는 나는 더 이상 룰라메가 아니다 거절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파트 2.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들의 하루. 폴과 홀리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듯 특별한 데이트를 즐깁니다. 두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서로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합니다. 폴은 평생 책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다던 홀리를 데리고 공공도서관에 가고 홀리는 폴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싸구려 플라스틱 가면을 훔치는 짜릿한 일탈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홀리의 아지트인 티파니 매장으로 향합니다. 돈이 없던 두 사람은 폴의 주머니에 있던 싸구려 장난감 반지를 꺼내며 이니셜을 새겨달라고 부탁하고 티파니의 직원은 이 황당한 부탁을 친절하게 들어주며 반지에 이름을 새겨줍니다. 데이트가 끝난 후 폴은 홀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신분 상승과 부유한 삶에 집착하던 홀리는 가난한 작가인 폴의 사랑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브라질 대자산가이자 애교가인 호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파트 3. 비 내리는 뉴욕.
진짜 자유를 찾아서 시간이 흘러 홀리는 호세와의 결혼을 앞두고 브라질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 과거 마피아 보수 셀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행동이 발목을 잡혀 마약 밀수 공무 협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석금을 내고 유치장에서 풀려났지만 스캔들을 두려워하는 브라질 고위층 외교관 호세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홀리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홀리는 혼자서라도 브라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비 내리는 택시 안에서 홀리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듯 기르던 고양이를 차가운 빗속 길거리로 내던져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폴은 크게 분노하며 홀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폴은 티파니에서 이니셜 새겼던 장난감 반지를 홀리의 무릎에 던져두고 택시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반지를 본 홀리는 그때야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도망쳐 온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열합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빗속으로 뛰어갑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뒤지며 방금 버렸던 고양이를 찾아내 품에 꼭 안은 홀리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폴에게 달려가 뜨거운 포옹과 키스를 나눕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과 고양이가 하나가 되는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감상평으로 가보실까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장하는 새 인물 홀리, 폴, 닥은 각자 삶에서 원하는 추구 이상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이들의 이상량은 각자가 가진 결핍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영화의 주제가 한층 더 깊이 다가옵니다. 홀리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굶어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극심한 생존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구속되거나 정착하는 순간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류층 남성들과 결혼해 신분 상승을 하는 것만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 믿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쫓을수록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 모순에 빠집니다. 두 번째, 가면을 벗어던진 진실한 삶과 자아실현. 폴은 작가라는 꿈이 있지만 현실은 부유한 유부녀의 후원을 받으며 영혼과 몸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무력한 처지입니다. 홀리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종속되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닮은 꼴인 홀리를 만나면서 폴은 먼저 각성을 합니다. 돈을 위해 가짜 미소를 짓는 삶은 청산하고 후원 관계를 정리하죠. 그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장난감 반지에 이니셜을 새겨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진정성과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딕은 굶주리던 어린 남매를 거두어 밥을 먹이고 보호해준 은인입니다. 딕이 추구하는 이상은 소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아내와 남동생, 아이들과 함께 고향집에서 따뜻한 가정을 꾸미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딕의 이상은 지극히 따뜻하고 정당하지만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홀리의 야망과 상처를 담아내기에 그의 울타리가 너무 좁았죠.
영화의 결말은 결국 홀리가 닭의 좁은 울타리도 고대 자본이라는 티파니 환상도 아닌 폴이 제안한 비 내리는 현실 속에 진실한 사랑을 선택하면서 자신만의 진짜 자유를 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부와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본 모습과 존엄성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도시 빈민층과 서글픈 생존 방식은 현재에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뉴욕의 상류 사회를 동경하면서도 끊임없이 소외감을 느끼는 홀리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SNS의 화려함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의 초상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홀리가 창가에서 기타 반주를 하며 문 리버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무더운 여름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찾아보다 마리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same rainbows and waiting round the bend.